야, 있잖아. 우리가 보통 이별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 대부분은 아마 드라마나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할 거야. 비 오는 날 남자가 여자의 팔목을 붙잡고 제발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고 외치지. 여자는 눈물 흘리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넌 날 단 한 번도 이해한 적 없어. 하고 뿌리치고 뭐 이런 그림. 문을 쾅 닫고 나가거나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시끄러운 마지막 말이야. 사람들은 그런 극적인 끝맺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해. 싸움, 눈물, 요란하게 닫히는 문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데 그거 알아? 항상 그렇지만은 않더라. 내 친구 중에 민준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이 몇 년 전에 정말 오래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둘이 거의 뭐 결혼할 것처럼 보였거든.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들 헤어졌다고 했을 때 엄청 놀랐지. 나도 당연히 민준이가 술 먹고 전화해서 펑펑 울거나 아니면 막 분노에 차서 그 여자 욕이라도 할 줄 알았어. 그게 우리가 아는 보통의 실연당한 남자의 모습이잖아. 근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걱정돼서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 야, 괜찮냐? 하고 물었더니 이 녀석 목소리가 너무 담담한 거야. 그냥 정리했어. 그게 서로에게 맞는 것 같아서. 딱 이 한마디. 더 묻기도 뭐할 정도로 차분했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여자 쪽에서도 처음엔 민준이가 다시 매달릴 거라고 굳게 믿었대. 자기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으니까 당연히 남자가 붙잡고 빌고 자존심 다 버려가면서 매달리는 그를 예상했던 거지. 근데 민준이는 마지막 만남에서도 그냥 그래 그동안 고마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대. 아무런 장면도 만들지 않고 원망도 미련도 심지어 슬픈 표정조차 없이. 그게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 그 여자애는 처음 며칠 동안은 후련하다. 역시 나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자기를 미치게 만들더라는 거야. 민준이의 그 침착함이 마치 거대한 메아리처럼 자기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대. 왜 화를 안 냈지? 왜 붙잡지 않았지? 내가 그렇게 별로였나 하면서. 만약 민준이가 소리 지르고 매달렸다면 그녀는 역시 이 남자는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을 거야. 감정적으로 위에 서서 그를 가엽게 여기거나 혹은 귀찮아하며 밀어냈겠지. 근데 민준이는 그 대본을 따르지 않은 거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조용히 퇴장하는 길을 선택한 거지. 이건 복수처럼 보이지 않아. 오히려 성장처럼 보이지. 그리고 그게 어떤 분노의 메시지보다 그녀를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든 거야.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 네가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너만의 원칙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섰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그런 평정심이 안녕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남게 되는지 말이야.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녀의 폭풍 전 고요야. 네가 조용히 떠났을 때 처음에는 그녀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심지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녀는 한바탕 소동을 예상했거든. 감정이 폭발하는 극적인 이별엔 어쩌면 약간의 혼돈까지도. 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명하려 하거나 조금만 더 붙잡으려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계는 대체 뭐였냐며 해답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게 그녀가 이제껏 봐왔던 패턴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던 거야. 너는 움찔하지도 언쟁을 벌이지도 그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려 하지도 않았어. 그저 어떤 마지막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조용한 명료함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폭풍이 시작되는 거야. 내 주변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내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끝날 때 소음이 발생할 거라고 기대해. 그런데 네가 비난이나 원망 없이 평화롭게 떠났을 때 그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 고요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한 거지.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남자는 예측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무시해버릴 수도 있거든. 하지만 쇼맨십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감을 풍겨. 이게 바로 스토이시즘에서 말하는 태도와 비슷해. 극기주의적인 남자는 이별의 순간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
문을 쾅 닫거나 단어를 무기처럼 던지지 않지. 그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움직여. 냉정해서가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이야. 힘이라는 것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신중함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처음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지도 몰라. 너의 침묵은 네가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 어쩌면 너는 이미 마음이 떠났었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 침묵은 사라지지 않고 메아리가 되어 그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 왜냐하면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적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중심이 잡힌 사람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야. 쫓아오게 만들려고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떠난 사람 말이야. 너는 그녀가 너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어. 그저 너의 존재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았을 뿐이야.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 즉 극기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야.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통제하는 것. 너도 모든 것을 느꼈겠지. 슬픔, 분노, 상실감. 하지만 그녀 앞에서 그것을 연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너는 그 연결의 끝을 애도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아니었지.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거야. 그녀는 네가 슬퍼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을지 몰라. 그게 그녀에게 통제권을 주니까. 하지만 너는 그 만족감을 주지 않았어. 너의 평정심은 그녀의 예상된 시나리오에 없는 변수였고, 그 변수가 이제 그녀의 마음을 끝없이 흔드는 거야. 내가 뭘 놓친 거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떠난 너의 뒷모습을 곱씹어야 하는 그녀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것만큼 한 사람을 오래도록 사로잡는 건 없어. 사랑을 구걸하는 남자와 억지로 강요하기엔 스스로를 너무 존중하는 남자를 가르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겨. 그녀는 네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어. 한 번쯤은 더 연락해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문에 작은 틈이라도 남겨두들 거라고 믿었지. 잘 지내 라든지 술 한잔 했는데 네 생각나서 같은 그런 뻔하지만 미련 가득한 메시지 하나쯤은 올 거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침묵 속에 홀로 앉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떠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지. 그녀는 순간들을 되감기 시작하고 옛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너에 대해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재고하기 시작해. 그러다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야. 너의 평화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이었다는 걸. 너의 거리는 밀당 같은 전술이 아니라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쯤 그녀가 알던 그 남자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아. 그는 아기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부터 이미 앞으로 나아간 후지.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해. 모든 것을 다시 재생해보는 거야. 내가 그의 침착함을 오해했나? 그의 충성심을 약함으로 착각했나? 하고. 그 당시에는 너의 꾸준한 존재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 너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어쩌면 그녀는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희망하고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면서 내 전화를 대충 끊었을 때도, 네가 피곤해 보이는데도, 자기 하소연만 늘어났을 때도 너는 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줬으니까. 그 괜찮음을 그녀는 진짜 네가 괜찮아서 그런 거라고 믿었거나 혹은 네가 약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라고 치부해버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쫓아가지 않았을 때, 마지막 해명 한마디를 더하지 않았을 때, 이해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 때 그녀의 그 단단했던 가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 너는 그저 너의 에너지를 거두어 들였을 뿐이야. 그녀를 벌주기 위해서도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저 너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자기가 완벽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한 남자에게서 갑자기 찾아온 그 고요한 말이야. 이게 바로 절제력의 힘이야. 스토아 철학, 즉 극기주의를 따르는 남자는 타인의 오해나 편견에 대고 일일이 논쟁하지 않아. 그는 현실이 결국 모든 것을 따라잡을 거라고 믿지.
애초에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그는 시간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어. 그녀는 너의 반응을 기대했어. 절박한 순간 그녀가 무엇을 가졌었는지 깨닫게 만들 마지막 시도 같은 것들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이라며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혼자 힘으로 보기 시작했어. 네가 지니고 있던 그 침착함은 수동성이 아니었어. 그건 자기 통제였지.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어. 그건 그녀의 혼란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는 한 남자의 소리였어.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녀는 자신이 봤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기 시작해. 어쩌면 너의 존재는 결코 약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건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힘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그 깨달음의 무게는 그저 따끔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뇌리에 머물러. 극기주의적인 남자는 평화롭게 돌아서는 것이 그 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머무는 것에 관한 것이지. 그러니 그녀가 침묵과 씨름하게도, 그녀가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 의심하게도, 왜냐하면 네가 존엄과 절제력을 가지고 떠날 때 너는 단순히 그녀의 삶에서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메아리치게 되니까. 세 번째, 바로 그 일관성의 메아리야. 너의 존재는 예전에는 믿을 수 있고 변함없고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어. 그녀는 아마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조용한 진실이야. 혼돈과 설익은 노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너의 일관성은 희귀한 것이었어. 너는 화려하지 않았고 돋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지. 너는 그저 꾸준하게 진심으로 그리고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나타났을 뿐이야. 매일 아침 보내는 좋은 하루 보내라는 짧은 메시지. 그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말없이 옆에서 들어주던 시간들, 사소하지만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챙겨주던 모습들. 그런 종류의 존재감은 신뢰를 쌓고 안전함을 만들어. 하지만 네가 더 일관적일수록 그녀는 그것에 더 익숙해졌고 결국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이었는지, 즉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된 거야.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처럼 말이지.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잖아. 그러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순간이 와야 비로소 공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네가 평화롭게 떠나갔을 때 너는 문을 쾅 닫거나 관계란 다리를 불태우지 않았어. 너는 갈등이 아닌 명료함을 남기고 떠났지.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소음을 예상했어. 분노를 예상했지.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오직 부재뿐이었어. 더 이상의 안부 확인도, 조용한 위로도, 그녀가 한테 당연하게 여겼던 그 꾸준한 존재감도 이제는 없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은 어떤 고함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그녀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녀는 깨닫게 돼. 너의 그 꾸준함이 얼마나 큰 안정감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안정감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버렸다는 사실 말이야. 그녀가 딱히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기대고 있었던 그 지루하리만치 꾸준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녀가 떨쳐낼 수 없는 바로 그 생각이 되어버린 거야. 그건 마치 배경음악처럼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던 리듬과 같았어. 이제 그 음악이 꺼져버린 거지. 조용해진 방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그 리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게 돼. 너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준했던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꾸준했던 거야. 자신의 말을 지키고 조건부로 사랑하지 않으며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쫓지 않는 남자.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즉 극기주의적인 남자는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때 조용히 자신을 거둘 뿐이야. 그리고 침묵이 자신을 대신해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왜냐면 진짜 일관성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거거든. 그건 전략이 아니야. 내면의 규율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악의가 아니라 자기 존중 때문에 그 존재감을 거두어 들일 때
그 충격은 전혀 다르게 다가와. 그녀는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해. 자신이 답장하지 않고 넘겼던 메시지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너의 지지, 심지어 그녀가 시간을 내주지 않을 때조차 항상 시간을 내주었던 너의 모습 같은 것들. 바로 그때 그녀는 깨닫는 거야. 너와 같은 종류의 일관성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관심을 흉내낼 수 있고 매력을 모방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안정감에 뿌리 내린 존재감, 그건 정말 희귀한 거야. 그건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 네 번째, 이제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쟤는 어딜 가지 않아 라고 말해왔지만 이제 불확실함 속에 남겨진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야. 그녀는 예전에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헤쳐나갔어. 너의 존재가 고정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며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지. 그녀는 너의 일관성을 영원함으로 착각했던 거야. 하지만 네가 분노나 극적인 퇴장이 아니라 침착함과 명료함으로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어. 갑자기 그녀가 항상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는 거야. 네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가 아니야. 네가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지. 바로 여기서 의심이 스며들어. 표면적인 종류가 아니라 아주 깊은 종류의 의심. 전화기가 조용히 침묵하는 깊은 밤에 오랫동안 머무는 그런 종류의 의심 말이야. 그녀는 자기가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계속 기다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너의 고요함을 잘못 읽은 건 아닌지, 너의 조용한 힘을 수동성으로 착각한 건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말해줬더라면, 그 친구가 힘들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야. 너는 그녀를 벌하지 않았어. 잠수 타지도 않았지. 너는 그저 한쪽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던 곳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이건 감정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야. 스토아적인 남자는 악의로 물러서지 않아. 그는 돌아오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자신의 평화를 고갈시킬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는 거야. 그리고 극기주의자에게 평화는 신성한 것이거든.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원칙을 따른 거야. 너 자신의 행동, 너 자신의 에너지, 너 자신의 중심. 그녀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의 부재 속에서 그녀는 한때 힘들이지 않고 얻었던 것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껴. 네가 걸었지만 받지 않은 전화들,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들, 사소한 무시들. 한때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가슴을 콕콕 쑤시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남긴 침묵. 그 침묵은 소리치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 침묵은 네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네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는 걸 그녀에게 상기시켜. 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끝을 맺자고 추궁하지도 않았어. 너는 존엄을 선택했지. 그리고 그 결정은 단순히 너를 그녀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 내면의 무언가를 뒤흔들어 놔. 왜냐하면 한 남자가 비난 없이 평화롭게 떠날 때 그건 한 사람이 그가 남기고 간 거울 앞에 고스란히 앉도록 만들기 때문이야. 이제 그녀는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가정을 의심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영향력이 시작되는 거야. 네가 했던 말이 아니라 네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말 속에서. 너는 그녀가 너를 그리워하도록 공간을 준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공간을 준 거야. 너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떠난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그리고 그 침착하고 단호한 부재는 분노가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심의 씨앗을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놓지. 다섯 번째, 이제 그녀의 자존심이 현실과 싸우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자존심이 마음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는 거야. 긴 돌아올 거야. 항상 그랬잖아. 이 생각은 일시적으로 그녀를 위로해줘. 왜냐하면 그 표면적인 자신감 아래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진실을 속삭이기 시작하거든. 너의 침묵은 단순한 거리감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건 마치 완전한 끝처럼 느껴져. 분노도 감정 폭발도 어떻게든 내 말을 들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없어.
너는 쫓아와 주기를 바라며 떠나지 않았어. 너는 너의 영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떠난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의 자존심이 논쟁에서 지기기 시작해. 그녀는 아직 자신이 너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해. 하지만 너는 감정을 앞세워 떠나지 않았어. 너는 모든 상황을 자각하고 떠났지. 바로 그게 충격의 결을 다르게 만드는 거야. 스토아적인 남자는 좌절감에 차서 떠나지 않아. 그는 근접성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졌을 때 머무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때 떠나는 거야. 그는 절박함보다 존엄을 선택하지. 그녀는 마지막 대화들을 마음속으로 되감아. 혹시 네 침착함 속에 숨은 뜻을 잘못 읽은 건 아닐까 하고. 어쩌면 그녀는 네가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약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는 네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너의 가치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 네가 원망이 아니라 고요함과 함께 사라지고 나니 그건 그녀가 가지고 있던 통제력에 대한 환상을 정면으로 깨부숴. 그녀는 너의 인내심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녀는 네가 그 시험 자체에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이 마치 묵직한 추처럼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기 시작해. 시끄럽진 않지만 계속해서 머물러. 이건 벌에 관한 게 아니야. 존재감에 관한 거지. 그리고 너의 존재감은 더 이상 거기에 없어. 아침마다 오던 안부 문자, 힘이 되어주던 말들, 믿음직스럽던 관심,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 네가 그녀가 고통받기를 원해서가 아니야. 네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일종의 자기 비하라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아. 네가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의 존재가 아니라 너의 평화로운 퇴장이야. 그녀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안정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실감. 그녀는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자존심뿐이고 마음은 조용히 아파오기 시작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네가 너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평화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 그게 바로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기로 한 남자의 조용한 힘이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해. 네가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너의 부재는 자존심의 표현이 아니야. 그건 평화의 반영이지. 그리고 그런 종류의 평화는 흉내낼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어. 혹시 지금 내 이야기가 네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면, 만약 네가 원망 없이 돌아섰던 그 조용한 힘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는 내 가치를 존중한다 라고 한 번만 되뇌어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 계속 가보자. 왜냐하면 그 다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거든. 6번째,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무게. 이제 와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건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이야. 네가 일부러 생색내거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아프지. 네가 떠나가면서 그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그저 너의 존재를 거두었을 뿐이고 바로 그 행동으로 인해 그녀가 한때 간과했던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항상 먼저 와 있던 너의 사려 깊은 안부 연락들, 삶이 너무 벅차게 느껴질 때 곁에 있어주던 너의 침착한 존재감,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들어주던 너의 경청하는 자세 같은 것들 말이야. 너는 한 번도 내가 널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좀 봐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어. 너는 너의 가치에 대해 연설하지 않았지. 너는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냈을 뿐이야. 바로 그 점이 너의 존재를 진짜로 만들었고 강력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너의 조용한 부재 속에서 그녀는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느껴. 한때 배경 속에 녹아들어있던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이제는 전부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녀는 예전에 내 메시지를 대충 훑어보고 내 말들을 건성으로 들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너의 그 꾸준함을 지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던 리듬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 즉 극기주의가 다시 등장해. 너는 분노나 자존심 때문에 물러선 게 아니야. 너는 너의 평화가 이미 너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어. 훌륭한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한 일이야. 너는 박수갈채를 기다리지 않았어. 너는 그 자리에 나타났고 진심으로 주었으며 그것이 더 이상 소중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혼돈이 아닌 평온함으로 물러섰지. 그리고 그게 바로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야. 그녀는 드라마를, 해명을, 감정적인 흥정을 준비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그녀에게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너는 그저 품위 있게 떠났을 뿐이야. 이제 그녀는 다르게 재생되는 기억들 속에 앉아 있어. 너의 인내심은 이제 힘처럼 보이고 너의 일관성은 깊이처럼 보이며 너의 조용한 존재감은 갑자기 방 안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져. 네가 평화롭게 돌아설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거야. 네가 몰고 오는 폭풍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떠나는 그 평온함이 핵심이지. 그 평온함은 한때 그녀의 것이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그건 오직 너에게만 속해 있고 다른 누구도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지 않았어. 그들이 그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 그녀가 알아챌까 궁금해하지도 마. 그녀는 알아채고 있어. 단 한 번의 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조용한 깨달음을 통해서 말이야. 그 사소한 것들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사소하지 않아. 그것들은 이제 무게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 그 무게는 네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녀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로부터 온 거야. 7번째, 힘의 이동. 그녀는 예전에 관심의 중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너의 초점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홀로 남겨졌지.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는 어떤 논쟁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말해. 너는 분노하며 뛰쳐나가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으며 극적인 작별 인사를 고하지도 않았어. 너는 그저 더 이상 너의 중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주위를 맴도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자존심도 없이 내려진 그 침묵의 결정이야말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야. 왜냐하면 한 남자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거두어 들일 때 그건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를 뒤흔들거든. 갑자기 그녀는 텅 빈 공간, 즉 공허를 느끼기 시작해.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너의 감정적인 존재감의 부재를 말이야. 네가 안부를 묻던 방식, 그녀의 말뿐만 아니라 그 뉘앙스와 톤까지 신경 써주던 너의 세심함,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너의 모습. 그 꾸준하고 안정적인 남성적 평온함이 사라진 거야. 네가 그녀를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서서히 너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과 다시 정렬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거야.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야. 감정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감정적인 규율.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너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너는 그녀가 너를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네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얼마나 오래 머물지는 통제할 수 있지. 그리고 바로 거기서 너의 힘이 태어나는 거야. 혼란 대신 명확함을 선택하고 감정적인 추격 대신 자기 존중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말이야. 역설은 바로 이거야. 네가 보여지려는 필요를 멈출 때 너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녀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 그녀의 생각은 자꾸만 너에게로 흘러가고 너의 조용한 자신감과 신뢰성, 그녀가 거리를 둘 때조차 무너지지 않았던 너의 모습을 되새김질해. 그리고 그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거든. 너는 그저 평온하고 명확하며 완전한 상태로 존재할 뿐이야.
너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떠난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요함과 존재감을 통해 감정적인 역학관계를 바꾸어 놓았지. 진짜 힘은 네가 일으킬 수 있었던 소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대신 선택한 평화에 있어.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너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소리로 말하기 시작해. 8번째, 그녀는 진짜 너의 모습을 미화하기 시작해. 거리가 생기면 사소한 흠집들은 흐릿해지고 너라는 사람의 핵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 그녀가 한때 평범하다고 치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를 띠게 되지. 그 침착한 목소리, 너의 안정적인 에너지, 감정이 격해졌을 때조차 중심을 지키는 너의 능력,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그냥 배경 특성이 아니야. 그것들은 그녀의 기억을 정의하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되어버려. 그녀는 네가 자신을 통제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어째서인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극명한 대비가 이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부재 속에서는 방 안의 균형을 잡아주던 그 평온한 에너지가 없고 오직 소음만이 가득하니까. 봐봐, 한 남자가 분노를 터뜨리며 떠나면 그를 무시하기는 쉬워. 그녀는 미성숙하다거나 감정적이다, 심지어 교활하다고 딱지를 붙여버릴 수 있지. 하지만 한 남자가 평화롭게 떠날 때 드라마도 죄책감 유발도 비난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로 돌아갈 때 그건 완전히 달라. 그건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성찰을 만들어내. 특히 그녀가 등졌던 그 남자가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꾸준하고 의도적이며 뿌리 깊은 존재감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더욱 그렇지. 극기주의적인 남자는 자신을 봐달라고 애원하지 않아. 누군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지. 그는 진정한 연결은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꾸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을 품위 있게 놓아줄 힘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돼. 그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야.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희귀한 무언가를 상징했기 때문이지. 폭풍 속의 평화, 오만함 없는 강인함 같은 것 말이야. 이기심 없는 사랑을 해주는 남자. 그래서 그녀는 진짜 너를 미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녀가 파악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네가 아니라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던 남자.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아껴주었던 그 남자를 말이야. 그 버전의 너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고칠 수 있는 후회가 아니라 떨쳐낼 수 없는 기억으로 살아 숨쉬어.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가 바로 옆에 서 있었을 때보다 지금 너의 존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 네가 했던 말이나 장황한 이별사가 아니라 네가 떠났던 그 평화로운 방식이야. 바로 여기서 진짜 변화가 시작돼. 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닫는 것에서. 네가 모든 것을 놓아줄 때 지니고 있던 그 명료함이 네가 할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메아리치기 시작해. 그녀는 이제 말다툼이나 혼란에 시달리는 게 아니야. 그녀는 바로 그 평온함에 시달리고 있어. 한때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꾸준한 존재감이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원존재감이 떡하니 일세도 안 내고 떡하니 자리를 잡은 거지. 그러니 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그건 정말 침묵이었을까? 아니면 너의 자기 존중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걸까? 만약 이 이야기가 네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평화로우면서도 강력하게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내 생각을 댓글로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입장을 알려줘도 좋아. 이제 그 다음에 펼쳐질 일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9번째. 그녀는 미완성 문장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해. 너는 끝을 맺자고 애원하지 않았어. 그녀가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감정적인 마지막 장문의 독백을 타자로 치지도 않았지.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이 그 빈칸을 채우고 있는 거야. 그는 무슨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을까? 내가 알아채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떠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해. 네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를
지니고 떠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그건 뒤에 메아리를 남겨. 그리고 그 메아리는 어떤 긴 문단이나 심야의 고해성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줘. 때로는 가장 품위 있는 행동은 소음을 내지 않고 퇴장하는 거야. 내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애초에 알아주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고 떠나는 것. 절제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 언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 너의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 경계선임을 깨닫는 것 말이야. 그리고 그녀는 그걸 느껴. 처음에는 너의 침묵이 네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명확해지고 있어. 그 침묵은 네가 마침내 신경을 썼다는 뜻이었어. 너의 평화에 대해, 너의 존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너의 가치를 이해시키려다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네가 분노나 필사적인 이해 요구와 함께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만약에라는 가정들 속에 갇혀버렸어. 만약 그가 진짜였다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그의 침착함을 무관심으로 잘못 읽었다면? 만약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넘어 나에게 좋은 남자였던 사람을 잃은 거라면? 진정한 힘은 바로 너의 그 조용한 작별 인사에 있어. 너는 문을 쾅 닫지 않았어.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지. 너는 그저 더 이상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타나기를 멈췄을 뿐이야. 그리고 떠는 그 순간까지도 평온하고 흔들림 없던 그 존재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머무는 거야. 네가 혼돈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지.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가르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과 선택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그녀를 벌하기 위해 떠난 게 아니야. 너는 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떠났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말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겼지.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게야. 네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너의 조용한 퇴장이 네가 곁에 있을 때 그녀가 듣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10번째, 너의 존재감은 부재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어. 너는 사라졌는데 왠지 모르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너를 더 강하게 느껴. 그건 얕고 스쳐 지나가는 방식이 아니야. 훨씬 더 깊지.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하루가 끝난 뒤의 정적 속에서 예전에는 너의 평온함에 기댔었던 바로 그 순간에 너를 느껴. 이제는 혼자서 내려야 하는 작은 결정들 속에서 너를 느껴. 예전에는 너의 꾸준하고 조용한 지지가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렸던 그 결정들 말이야. 이제 그녀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너의 존재로 인해 만들어졌었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해. 네가 상처를 남겨서가 아니라 네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야. 거리나 시간으로도 바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흔적. 박수갈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온전하고 꾸준하게 나타났던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각인 말이야. 그게 바로 차이야. 너는 사랑을 연기하지 않았어. 너는 사랑을 살아냈지. 그리고 그런 남자가 떠날 때 그의 부재가 그녀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그의 본질이 계속해서 머무는 거지. 스토아적인 남자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라지지 않아. 그는 소란을 피우기 위해 물러서지도 않지. 그는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때 한 걸음 물러설 뿐이야. 그는 무례함보다는 고독을 선택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돼. 누군가에게 자신을 그리워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짜 무언가를, 안정적인 무언가를, 희귀한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이야.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몰라. 어쩌면 너의 침착함을 수동성으로, 너의 인내심을 무관심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너의 부재 속에서 그 대비는 피할 수 없어. 한때 고요함이 있던 곳에는 이제 소음만이 가득하고 한때 깊이가 있던 곳에서 그녀는 이제 피상적인 것들만 느껴. 그리고 그 대비 속에서 너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져. 그건 외로움 때문에 그리워지는 게 아니야. 명료함 속에서 기억되는 거지. 마치 방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빛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너는 분노하며 떠나지 않았고 거친 말이나 극적인 퇴장과 함께 떠나지도 않았어. 너는 품위 있게 떠났지. 그리고 그 조용한 결정,
그 평화로운 작별 인사가 이제 그녀 안에서 살아 숨쉬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평화롭게 돌아설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네가 더 이상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곁에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힘이야. 그는 느껴지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고 그리움을 받기 위해 쫓아갈 필요도 없어. 그는 그저 존엄하게 걸어갈 뿐이고 시간이 말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도록 내버려두지. 그리고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야. 한 남자가 드라마도 분노도 없이 평화롭게 돌아설 때 그는 단순히 침묵 이상을 남겨. 그는 거울을 남겨. 그녀가 피할 수 없는 반사상. 그 거울은 그녀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간과했던 것들을 직시하고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앞에 조용히 앉아 있도록 부드럽게 강요해. 오늘 우리는 절제라는 조용한 힘, 소음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감과 부재를 통해 말하는 그런 종류의 힘에 대해 탐구해봤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거야. 너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쫓을 필요는 없어. 평화의 뿌리를 두고 명료함과 함께 걸어나가는 남자는 어떤 감정 폭발보다도 더 큰 소리로 말해. 그러니 만약 네가 지금 한 걸음 물러서는 너의 평화를 지키는 너의 자기 존중을 선택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너는 약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도 너는 현명한 거야. 너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이미 너의 힘을 되찾았어. 이 메시지가 너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알려주거나 혹은 그녀는 평화와 함께 걷는다라고 남겨줘. 다른 사람들도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명료함이나 힘 혹은 평온함을 주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말고, 만약 더 깊이 들어가 볼 준비가 되었다면 화면에 추천되는 영상 중 하나를 눌러봐. 분명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어갈 거라고 약속할게. 시청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너 자신을 위해 나타나줘. 비록 그것이 더 이상 너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야.